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경기 도시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 용인 이제 저번 주 했고요. 이어서 이제 하는 2탄인데요. 일단 뭐, 날이 더운데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여기서 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건강 잘 챙기셔야 건강하셔야 또 행복하시고, 또, 또 부자도 되시고 하니까 제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건강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원 용인은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부천, 광명, 시흥, 군포 이렇게 해당되는 걸 오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나머지는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이 7월 17일 일자로, 오늘 일자로 그 전국에서 거래된 부동산의 건수가 825건. 이 중에 경기도가 152건입니다. 그리고 142건이 하락, 상승이 6개, 보합이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상승한 것의 그 6개의 어떤 상승 폭은 다 1000에서 2000만 원 수준이고요. 한 개가 1억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좀 평형이 큰 거죠. 142제곱미터인데 용인 수지 있는 건데 요건 좀 많이 올랐어요. 하나가. 그리고 이제 이 10개 뭐 15배가 되는 145개가 1000만 원에서 최대 3억까지 하락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뭐 90 몇 프로가 다 하락 거래죠. 서울은 오늘 물량 30개가 이제 등록이 됐는데 20개가 하락이고 10개가 상승입니다. 상승인데 여기는 이제 폭이 어떠냐면은 1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천 정도 이 사이가 8억의 아파트가 이제 상승 폭이고요. 하락 폭은 2천에서 한 1억 사이로 좀 크죠, 여러분? 이런 흐름 좀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가 했던 여기에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양파주 이쪽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 가지 좀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부산 분들도 대주고, 대전 분들, 또 원주, 또 어디더라, 뭐, 청주, 뭐,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물론, 분석을 저 말고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저를 좀,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부탁 하시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깊이 해드려야 원래 정상인데, 조금 간단하게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주말 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시고 청약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게 아시고 자 다음은 이 인구 분포입니다. 보시면 인구 분포가 부천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광명시, 안산시 이렇게 시흥시 있는데 광명은 이제 인구가 30만입니다. 좀 앞으로 많이 늘겠죠. 안산시는 기존에 일단 거기 안살 반월공단도 있고 공단하고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조업이 그러니까 어느 도시나 제조업이 기반이 된 도시는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하고 그래서 안산시는 앞으로도 좀 발전할 소지가 많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흥시도 이제 50만이 있고 군포도 27만. 군포하면 김연아 선수가 생각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대장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 아파트라는 뜻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입니다. 능력이 된다면 다 거기 살고 싶은 거 그런 아파트인데.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주로 이제 신축이면서 대단지를 선호하죠, 다들. 또 소단지를 좋아하시거나 또 깔끔한 빌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대장 아파트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이름을 써놨잖아요. 요 아파트들을 하나씩 시장 조사 분석하면서 같이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천부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 5개 도시의 어떤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천시 거래량 추이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영끌하던 때 보면은 이제 1600개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꺾였죠. 그림 됐고 안산시도 똑같이 여기 더 올라갔습니다. 인구는 더 적은데 안산시가 그만큼 핫했던 거죠. 20년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꺾였습니다. 똑같이 또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광명시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인구 자체가 볼륨이 다른 데에 비해서 뭐 반 수준이니까 많이 거래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다른 점은 이렇게 여기 약간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좀 완만하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제
그 GTX 노선하고 이제 재건축 호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군포도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여기도 재건축 호재가 있었죠. 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뭐 만든다 공약을 던져서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반응을 한 건데요. 그 반응이 흐름을 깨지는 못했죠. 못하고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다 마이너스인데, 다 하락인데, 부천이 이제 하락이 아닌,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를 보여요. 전세 시장이. 그래서 이 원인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서울이 2분기에 그 유출 외부로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신 분들이 전출 신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출 신고하신 분들이 9,058명이에요. 2분기 세 달 동안. 그리고 이 경기도에 1만 2천 명 정도가 유입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부천이 영등포, 여의도 이쪽 일대하고 접근성이 뛰어나거든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쪽에 전세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부천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별로 부천시 매물.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석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댓글 다신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좀 연결할 수 있어요. 매물량, 그리고 거래량, 어느 기간의 거래량, 그리고 보시고 그 앞으로 입주 물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세 개만 보셔도 흐름은 좀 잡히세요. 자, 부천시 아파트가 아까 1600개 갔었잖아요, 높을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장이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고 600에서 한 1000 단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300, 40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100, 200대로 떨어지고 지더니 6월에 드디어 6월에 191건, 7월에 52건, 7월에 만약에 많이 줄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8월에 잘못하면 정부가 8월 중순에 대책을 발표하는데 미국의 금리가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발표하잖아요. 목요일 정도에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내일 모레 정도인데 발표하고 나면은 아마 충격이 이미 이제 미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심리가 많이 얼어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정부가 그거를 다시 정책을 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전 분양가나 분양가 기준이 좀 뭐 원자재 뭐 건축비 올라가서 뭐 그 얘기를 자꾸 내세우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 부분에서 그거를 그 정도만 인정을 하고 실제로 분양가가 지금 시세가 많이 높잖아요. 많이 뭐 미친 집값인데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값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미 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좀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정책을 잘 보시고. 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 아파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동 팰리스 3090세대 2007년에 매물이 거의 10억 10월에 9억 500이던 게 지금 7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현재 매물이 105개인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이 아파트가 3000세대 아파트인데 8개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 가격을 하락해서 내놓을 때 거래가 된 겁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 레미안 중릉도 매물이 52개인데 2022년 한 해에 그 5월 9일날 거래가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가격을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안 내리면 안 삽니다, 수요자들이. 왜? 다른 집도 많은데요. 그죠? 꼭 이 집만 집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기 손가락이 다 아프고 자기 자식이 다 이쁜 것처럼 다 자기 아파트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판단은 수요자가 하는 거죠. 상동 스카이뷰, 여기도 매물 32개, 22개 거래. 요 평형만입니다, 평형만. 여하튼, 거래가 확실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입주 물량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 적죠. 적은 이유는 여기 이제 부천 대장지구라는 변수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고 이제 부천 지역의 오정동 일대 그 공항 근처 동네들이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뒤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천 대장지구 확실하게 발표되고 나면 2026, 7년에는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 25년이 어떻게 보면 잠시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이 부천입니다. 서울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다주택자나 뭐 2주택자 또 1주택자신데 구독자분 중에 이제 뭐 갈아타기나 자산 관리 하실 분들은 그 타임을 좀 잘 활용하시고, 이 위치가 너무 좋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여기 보시면 택지주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부천은 광명이랑 붙은 지역이라서, 물론 뭐 이쪽 중동 지역하고 이 원리정 구도심 이쪽하고는 좀 거리는 있지만,
이 대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A급 커피가 없으면 B급을 먹어야 되잖아요. 돈이 1,000원밖에 없으면 B급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친구한테 사달라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품을 파시면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다음은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리를 해보면 위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서울의 어떤 생활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수요가 존재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자체적인 지역의 요소도 있지만 서울 인근의 영등포, 여의도 쪽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약간 이주하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또 부평, 계양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 지역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천, 대장, 광명, 신도시, 그리고 단기간 좀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광명이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이 좋은 호재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약간 경기 자체가 좀 침체고 부동산 시장도 좀 아슬아슬하니까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살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뭐 거래 발표된 거에 광명시는 거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흐름도 체크하시고,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임차인분들한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조금 우위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건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실 거면 이 부동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의 부동산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사실 때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뭐 한 2억 정도 깎아주세요. 깎으면 바로 살게요. 진짜 사고 싶은 가격 그 가격이시면 그 과감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연락 올 수 있습니다. 100%. 그래서 지금 일부러 막 1, 2억씩 올려가지고 조금 공인중개사 좀 안 좋은 양반들이 집값을 떠받치는 이유가, 그분들의 뜻도 있지만 뭐 부녀 회장분들도 또 아직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기가 있거나 이런 지역들은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쓰십시오. 공인중개사 세 군데 가셔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던져놓고 오시는 겁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 안산시 넘어가겠습니다. 안산시는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2013년부터 쭉 보시면 너무 좋은 시절이 언제예요? 2019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엄청나죠. 이때 이제 폭등을 합니다. 사실 여기도. 그래서 폭등을 했고, 매물 추이를 보면 안산시가 1350개, 어디가 상록구 하나만, 구 하나만, GTX-C 정착 규모 발표된 이런 것들 때문에 호재가 많이 다 됐고, 이게 이제 집값에 주택가격에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많이 돼서 너무 많이 됐죠, 사실.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흐름을 볼게요. 많이 오른 데다가 이 지역은 또 교통이 좀 좋아요. 좋기 때문에 앞으로 호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안산선이라고 또 개통이 돼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산이. 그 레이크타운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제 실종되니까 결국 가격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안산도 보시면 9억 8,400 레이크타운이 세대수가 1,500, 1,600 세대인데 결국은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조금 올리니까 또 안 팔리니까, 안 팔리고 또 몇 개월 가니까 또 내려서 팝니다. 뭐 이런 형태고, 힐스테이트 중에 위치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도 좋고, 보시면 아파트 단지 최신형이잖아요. 그 힐스테이트 중앙도 1152세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가 좋습니다. 쾌적하고 건폐율이, 층수는 25층, 뭐 22층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도 보시면 2022년도에 딸랑 2개 됐습니다. 2개 한 해 동안. 1152세대면 상식적으로 한 6% 잡고 6, 6, 30, 300개, 10%면 150개, 60개. 한 달에 한 5개에서 6개 돼야 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6개월 동안 2개니, 그쵸? 너무 높은 거죠. 안 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내려서 파는 거죠. 여기 보면 2개 딱 달랑 팔았는데, 하나가 9억 500까지 내려왔어요. 한 1억 가까이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층이 좀 달라요. 보니까 여기 7층이고 여기 좀, 이게 로얄층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로얄층 같지는 않아요. 너무 높은데 30층이면 로얄층 아니거든요, 여러분. 뭐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높은 데 살면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다시 카메라를 좀 다룰게요. 그래서 높은 층이 그 일본의 논문에 나옵니다. 좀 건강에 안 좋다. 그거 좀 미리 체크해 두시고, 여러분. 자, 그 다음 현재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3,500개에서 4,000개가 있는데요. 이거 떨어뜨려서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데 좀 불편돼서 죄송하고, 현재 매물이 3,500개, 4,000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사실 거의 전멸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좀 아직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좀 판단하시고, 다행인 거는 안산 입장에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2020년에 많이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안산 주민들보다는 서울 뭐 이런 데서 투자한, 좋게 하면 투자, 나쁘게 하면 투기꾼들이 여기 엄청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팔려고 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없어도 아까 매물이, 그 매물량이 이 보시면 4,000개라는데 매물량이 1년치가 있잖아요. 이미 시장에. 그것도 좋은 아파트들이. 그래서 2023년, 24년 큰 문제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단원구 이쪽에 이게 한 2,000세대 이정 3,000으로 안 돼. 이거 잘못 그렸나? 이게 세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단원구 한 구에 다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없고. 단원구에는 좀 약세를 좀 띌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택지지구가 지금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 추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 안산에는 하락 거래만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 거래된 걸 제가 뽑아본 건데, 방송하기 위해서. 대부분 요새 추세가 이렇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2개 중에 145개가 하락 거래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 안산은 다 하락 거래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다. 여기 하나 보합 있죠. 그대로 그 값에 이거 보합입니다. 다 보시면 뭐 1,000만 원에서 많으면 2억 2천까지 디스카운팅이 돼가지고 지금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자, 그럼 안산시장은 현재 상이 어떠냐? 갑자기 시장이 꺾였잖아요. 꺾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산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조정을 거치고 나면 쉽게 뭐 다른 지역보다 거품이 심하게 꺼지거나 이럴 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안산은 5도 6초라해서 교통의 호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안산선 개통이 좀 잠시 후에 있고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가니까 그때 조금 이제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장에 원래 전철역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오픈할 때 집이 많이 올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집값을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집을 팔려오는 분들이 개통하고 집을 내놓는데요. 의외로 안 팔립니다. 그때 안 삽니다. 이미 살 사람은 그 전에 다 삽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팔 때는 경쟁률이 심하니까 굳이 파시려면 좀 덜 남기시고 개통하기 3, 4개월 전에 파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가 제일 잘 팔립니다. 사시는 분들은 또 그때 가서 사시고요. 개통하고 나면 비싼 느낌이 드니까 안 가게 되잖아요. 뭐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파는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업체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지역에는 발전 요소니까, 고용인구가 늘어나면 집이 필요하고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거 좀 체크하시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산도 너무나 그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할 필요감이 있고, 지금 5억 초반에서 2년 반 사이에 11억 됐다는 건 2배가 됐잖아요. 너무 급하게 올랐죠. 어느 국민이 이 시간에 5억을 벌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거품이 낀 거죠, 10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2, 3년 동안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혹시 이쪽에 꼭 사셔야 되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택지지구 있어요.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가 이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왕하고 군포, 안산, 장상 택지지구에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포함해서 뭐 의왕, 청계 이런데 7조 원 뭐라 그럴까요? 시드문이라 그럴까요? 이미 확보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격적으로 공급을 좀 빨리빨리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달에, 3월 3일날. 여러분들이 그거 기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흥부동산가 있습니다. 이 시흥부동산은 지금 하락거래만 이어지는 중이고요. 똑같아요. 전 대부분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현상이고, 23년도가 평년에 2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장은 내년에 좀 약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죠. 후년하고 여기는 좀 물량이 적은데 이때가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으면 이게 쭉 이어갑니다. 그때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뒤는 상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찔끔찔끔 내려가면 이건 이제 더 오랫동안 가죠. 한 4, 5년, 6년, 7년, 2027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전 청약 물량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여기 집 안 샀죠? 뭐 이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매물이 지금 7,300개요. 근데 아까 거래가 몇 개라 그랬어요, 제가. 거래 뭐 몇십 개, 100개 이 수준이니까 뭐 시장 상황 파가시고. 호반 서밋 여기는 7월 2일자로 7억, 10억이던 게 7억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꼭지가 보이시죠? 그쵸? 고사엔 또 6억 8천짜리 주셨어요. 5층이고 25층이래요. 그런데 매물은 나와서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거래는 여기서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1억 5천 2억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면 부동산들이 아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 뭐 이렇게 잘 그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뭐 특별한 뭐 친척 간에 싸게 팔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이 두 개가 연속이 있지 않습니까? 6억 8천 7억이. 그러면 7억 선이잖아요. 10억은 호가고 지금도 호가가 지금 이제 9억 8천 7천 부르네요. 그러니까 2억 차이 나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서 사고 싶은 가격을 던지시고 나오시라 이거죠. 그러면 너무 심하게 던지면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화내겠죠. 뭐 도둑놈이냐 이러니까 알맞게 시세 보시고 하시고 호반 베리디움도 보시면 8억 9,800 9억이었는데 7억 3,500 많이 빠졌죠. 25평은 한 1억 가까 1억 조금 안 되게 빠졌네요. 여기도 7억 5천 9억 2천에서 7억 5천 거의 1억 7천 정도. 직전 거래는 또 6억 5천 좀 적층이었어요. 거의 뭐 2억 뭐 3억 느낌이 드니까 지금 다 거품이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요것만 마이너스 아니죠. 작은 평형 1.5. 자, 그럼 이제 안산 넘어가겠습니다. 안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걸 계속 써놓잖아요. 하락거래만 이어진다. 이건 좀 시장 상황이니까 좀 체크하시고. 여기 광명시인데 이제 광명시가 좀 핫했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매물이 3,710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오늘 날짜로 광명시는 하나도 거래된 게 없다.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광명시도. 그래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파시는 분은 많고. 거래량 추이에요. 광명시에. 그 전에 뭐 300개, 500개, 심하면 막 1000개도 갔었습니다. 저 연끌할 때. 근데 지금 보십시오. 30대 사다가 3, 4, 5월을 여기는 이 윤석열 정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잠깐 반짝을 했어요. 이렇게. 그죠? 살짝 반짝을 해요. 제자리 왔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7월 지금 한 달 다 돼가지 않습니까? 9 곱하기 2는 얼마야? 18개예요. 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평년 2배 물량까지 또 엄청나요. 그죠? 여러분,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광명시는 충분히 기다리고 조절하면 된다. 이게 저 입주 적정 물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많이 돼가지고 수요가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뭐 이런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또 많아요. 이쪽에 아직 확정 올해 안에 이제 분양하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입주 이때 하죠. 이때 입주 물량이 늘어났죠. 2026년도에 그렇죠, 여러분? 이미 3,804세대가 2024년에 입주니까 이미 2배 물량이잖아요. 2배. 이거 체크하시고 집을 사시려면 이때 사셔야겠죠. 광명에서는 2024년도에 아니면 더 내려가면 그 뒤에 사시면 되고. 저 철산동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여기 또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거래가 2021년도 9월 25일 날 되고 그쵸 여러분? 계속 없다가 한 3개월 5, 6개월 없다가 2월 달에 하나 딱 되고 3월 달에 되고 버티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꺾이니까 사줍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흐름이. 근데 워낙 위치가 좋고 이쪽 아파트들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철산 레미안 자이는 2009년도 입주예요. 요거랑 1년 차인데 약간 차인데도 여기는 여기 계신 주인들이 현명하다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빨리빨리 터는 거죠. 왜? 그 전에 뭐 가격이 7억 8억 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뭐 15억 가까 14억까지 가니 2배 뛰었는데 그럼 7억 8억에서 11억에 팔아도 4억이 남잖아요. 요새 요번에 발표한 또 양도세 뭐 중과위에 활용화도 되고 비과세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파는 분들이 제가 볼 때 현명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결론은 이제 이 흐름 자체가 보면 물건이 거래는 지금 6개월에 한두 개인데 한 단지가 물건이 5, 60개씩 매번 있어요. 그럼 뭐 6, 70개는 손님이 아예 없다는 거죠. 보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 버틸까요? 그죠? 지금 전세대출만 없으면 이거 집값 폭락입니다. 제가 볼 때. 전세대출로 전세보증금 끼고 전세보증금 내줄 주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세대출이 제도적으로 뜯어 고치면 집값 바로 조정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집값이
투자, 좋게 얘기하면 투자,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지, 이 정책, 요번 정부가 좀 잘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통호재 선반영, 재건축 분양 물량 지속적으로 증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레미안은 하락폭이 마이너스 2억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래서 갑자기 2억 쭉 빠집니다. 레미안이. 그럼 보시고, 좋습니다. 강명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그 강남 서초구 그 과천 지나서 일로 가는데, 제가 차 타고 가보니까, 요 도로 타고 가보니까 한 20분이면 도착하더라고요. 서초에서. 차 막 그때. 너무 가깝고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택지지구가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조금 입주 물량 압박으로 좀 올 거다 좀 예측하시고, 보시면 광명뉴타 한번 보세요. 이거 다 할 거거든요. 이 중에 아까 제가 써놨잖아요. 1, 4, 5, 19 여기 벌써 올해 분양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할 것도 많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철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이주 물량 때문에 집이 모자랐었는데, 지금은 시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도 조심하시라 좀 말씀드릴게요. 거의 준서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천 지구처럼 준서울 중에는 최고 입지에 해당돼요. 제가 봐도 광명도 교통도 좋고. 현 시점은 이제 침체기 들어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2023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시장이 못 살아나면 여기서 팔 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가진 분들은. 그 다음은 서로 내놓아서 팔겠죠. 아니면 4, 5년 버티고 가야 되니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전세 지금 대출이 금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두 번만 더 올리면 전세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만 확대 안 하면 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투기꾼 도와주는 지금 정책만 안식을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조정장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음. 그래야 또 투자하신 분들도, 투기가 아니라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 돈을 너무 많이 벌었거든. 근데 자기가 그게 원래 자기 돈인 줄 착각에 빠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이게 내가 원래 생각을 하면 말이 6억을 샀지 전세보증 끼면 돈 투자한 게 2억인 거예요. 근데 6억짜리가 12억이 됐는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죠? 불과 3, 4년 사이에 2억 갖고 3억 벌으면 엄청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6, 7억. 이건 욕심이죠. 제가 볼 때 그건 투기꾼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바뀐 사람은 돈독에 올라서 이제 정신을 이제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왕, 군포, 안산 공공택지지구가 4만 1,000개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물량이. 아까 시별로 보시면 뭐 4,000개, 2,000개, 2,000개 이렇잖아요. 4년치 물량입니다. 4년치. 자체 그 시에서도 물량이 있는데, 이거 엄청난 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천대장지구 너무 좋잖아요. 자리가 바로 김포공항 옆이고 서울시랑 붙어 있어요. 여기하고 이 장산, 이 안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 안산 IC 통해서 이 너무 좋잖아요. 자리가. 그렇죠? 그럼 구도심을 누가 하겠어요? 안산시청이 구도심인데요. 여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택지지구가 여기 밀립니다. 분양가 더 싸잖아요. 이런 시장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림 보시면 계획이 많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해놓은 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속도를 늦추겠죠. 인위적으로 살살. 그런 것들만 없다라면 제가 볼 때 물량이 많이 나와서 시장 많이 안 열릴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신도시 뭐 가끔 기사에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또 안 좋은 기레기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요새 뭐 보상이 안 되니 뭐 신도시 늦어질 수 있어. 이상한 아주 정말 쓰레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MB 때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아이고, MB 때는요, 제가 이렇게 하고 제 얼굴 보여드리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들 그 MB 때 있지 않습니까? MB 때는 이게 떨어졌는데, MB 때는 그 토지 보상을 할 때 일일이 다 협의를 하고 있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근데 요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요번에 신도시 대책을 할 때는 투트랙 전략이라 그랬어요.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불과 2, 3년 만에 MB 정부 때는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토지 보상 그 하는 시간이 다 5년 정도 걸렸어요. 5, 6, 7년. 그러니까 10년 걸려서 입주되는 거예요. 5, 6, 7년, 5, 6년 걸려가지고 겨우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부터 뭐 설계 뜨고 하고 보니까 4, 5년 걸리니까 뭐 10년도 걸리고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때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여러분
투트랙 전략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입체 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지 말고 나 집을 주세요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걸 예전에 그거를 많이 안 줬어요. 안 주고 돈으로 해서 그냥 헐값에 그냥 주민들을 내보내가지고 주민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다 만약에 돈을 받길 원하지 않으시면 새로 지으면 더 좋은 자리잖아요. 더 좋은 자리에 아파트 집이 있었으면 집을 주고 상가가 있었으면 상가를 주고 이렇게 대토보상제를 뒀습니다. 입체 환지라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계양지구 이런 데가 바로바로 100% 동의를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남양주 왕수도 제가 알기로는 90%인가 80% 진도 잘 나가고 이 지구는 한 58% 됐고 잘 나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뭐 늦어질 것 같다는데 그거 전혀 믿지 마십시오. 정부가 이상한 플레이만 안 하면 이건 100% 빨리빨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6년이면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3, 4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3, 4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유지한다면 드디어 좀 무주택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고 1주택 가지셨는데 자녀분들이 성장하신 분들도 좀 마음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하고 투기꾼 300만을 위해서 왜 2,200만 중에 1,900만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잘해주기는 좀 개인적으로 뭐 기도드리고 있고 여하튼 뭐 오늘 강의 이렇고요. 다음 주에 여기서 저 군포를 제가 빠졌는데요. 군포가 그 1기 신도시잖아요. 3번 신도시가. 그래서 3번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잘라서 빠른 시간에 뭐 요거 나온 뭐 12시간 안에 정리가 되면 따로 찍어서 올리려고 제가 3번을 뺐습니다. 그걸 넣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3번의 일기 신도시의 개념하고 이걸 좀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제목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뭐 한 6시간 안에 오늘 자기 전에 제가 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추가적인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뭐 부산분 또 대전분 또 원주 뭐 청주 김포 검단 여러 군데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시장 상황을 알고 싶으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하나씩 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그 입주 물량 체크하고 이런 걸 다 하려면 데이터를 다 모아 다시 합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 뭐 3-4장이지만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좀 짧게 그 대신에 요약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빨리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짧더라도 엑기스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흐름 정도 그리고 주말 정도의 청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무조건 해드리는데 조금 늦어져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